4월 18일 라이브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뭐 좀 양이 많은데요.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QRT의 전희석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QRT 종합분석사업본부의 전희석 상무입니다. QRT라는 회사는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고, 크게 보면은 매출을 내는 이제 사업부,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 사업부는 두 개입니까? 네, 예, 저희 그 종합분석사업본부랑 신뢰성사업본부, 예, 그 두 개가 이제 예, 두 군데서 주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한 500억대 한 초중반 정도 매출 내셨는데 예. 비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부? 아직 뭐 규모면에서는 이제 신뢰성사업본부가 훨씬 크고 매출도 전체 한 70%에서 80% 정도 그 사이 하고 나머지가 이제 종합분석에서 보충하고 이제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종합 분석,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성은 한 7, 80% 정도 예. 매출 비중이 되고 종합 분석은 한 20%, 뭐 예, 좀 20, 30%에서 왔다 갔다 30% 정도 예. 하는군요. 오늘 이제 종합 분석 쪽이시니까 종합 분석 사업본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뭐 현재는 주로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불량 분석, 뭐 불량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사용 중에 생기는 불량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불량도 있고 뭐 이런 불량 분석과 또 개발 과정에 나오는 뭐 꼭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고 반도체 설비 개발하는 회사들도 어쨌든 그 설비의 그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에 그 단면이나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단면 분석이나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정전기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 중에 사람이 손을 대거나 이럴 때 그 정전기 발생해서 소자가 불량이 나거나 이제 이러는데 그걸 주로 우리가 ESD라고 ESD라고 ESD 일렉트로스태틱 데미지라고 해서 이제 정전기에 의한 불량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은 주로 그러면 아까 반도체 소자 업체나 모듈 회사들, 장비 업체들 이런 쪽이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맡기는 네네. 거군요. 그 맡길 때 고장 난 걸 맡깁니까? 아니면 고장 나기 그냥 정상 작동되는 건데 뭐 한번 맡겨서 한번 제대로 됐는지. 주로 이제 FA니까 FA 쪽은 이제 말 그대로 고장 분석이어서 고장 난 것들 주로 분석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고장이 이제 어떤지를 분석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주로 상대 비교하기 위해서 양품 하나 뭐 불량품 하나 이렇게 해서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벌써 파괴가 일어난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칩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처럼 다 디캡하고 하나하나씩 벗겨가면서 이제 찾는 분석도 있고 또 그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면 분석, 뭐 F5나 뭐 템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또 단면 분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이 도대체 고장이 왜 난 거야? 그럼 내부에서 찾기 힘드니까 그런 시료를 QRT에 맡기는 거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온갖 부품들이 다 들어오겠어요? 네네 뭐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네. 쓰는 세트, 네. 세트에는 뭐 굉장히 많은 반도체 부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게 세트가 불량이 났을 때 이 반도체 불량인지 아니면 다른 불량인지 아니면 실제 그 세트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 저희 갖추고 있는 3D CT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그런 부품이 들어갔을 때 3차원적으로 영상 우리 뭐 신체 한거랑 동일하게 3차원적으로 어디에 선이 끊겼네. 아니면 어디가 깨졌네 뭐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딱히 반도체라고 그러기보다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모든 온갖 부품들이 전자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네. 전자 부품뿐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 있는 것들도 3D CT 같은 경우는 꼭 반도체가 아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엑스레이나 3D CT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반도체 분석회사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FA 쪽에 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반도체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 FA가 뭐의 약자입니까? FA는 말 그대로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고장난 분석. 네네. 고장 분석. 예. 아 그렇군요.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뭔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것도 문제로 가서 보는군요. 작년에 종합 분석 사업본부 아까 지금 매출 비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액 얼마 하셨어요? 공시에 나와 있어서 그냥 이쪽은 작년에 제가 125억 정도 했고요. 125억이요. 그렇군요. 125억. 그러면 그런 고장 분석이 들어오잖아요.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표가 자동차 고치러 갈 때 부품 공임인 뭐 쫙 나오듯이 그런 단가표가 다 있군요.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한다.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면 이거는 시간당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단가표가 있고 이제 거기에 조금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따로 또 기술료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막 이럴 경우가 아니면 책정한 단가표대로 그렇군요. 장비 사용료, 뭐 시간에 대한 뭐 이런 다양한 단가표는 뭐 그건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제 고객들이 제공해달라 그러면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뢰 올 때 저희한테
고객한테 물어보면 얼마 정도 되냐? 네, 분석력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제 주로 이런 분석을 거치면 얼마가 됩니다. 가견적을 저희가 내주고 어떤 고객들은 이제 그거 보고서 좀 비싸다고 빼달라는 고객도 있고 이거는 종합분석사업본부는 여기도 이제 내부에 사업본부로 돼 있으니까 네. 지금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정직원 39명에 39명에 예. 그다음에 계약직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한 40여 명 정도 예.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125억이요? 작년에? 네. 그 정도 매출하면 이익입니까? 그 설비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스페이스 쓰시는 거 예, 그렇게 뭐 계산하십니까? 회사 안에서? 네. 예,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하는 일이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그렇죠. 손해 보면서 일을 네.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손익분기는 간신히 맞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매출 정도는 그 정도니까 올해 훨씬 더 잘하셔야 되겠네요. 매출을 많이 해야지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뭐 좀 투자도 좀 그렇죠.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올해 뭐 지금 대표님한테 얼마나 하시기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원래 목표 잡아놓은 거 있는데 항상 그 목표보다 더 하러 가시니까 저희 목표는 한 170억 정도 작년보다 올해요? 작년보다 한 50% 정도는 더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면 작지 않은데요. 작진 않지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일단 조직 그 인력들도 바뀌었고 좀 늘었습니까? 일부 이제 약간 계약직 이런 게 진행하던 인력들을 다 빼고 이제 다 정직원들로 다 해서 인력을 내재화 시켰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제가 얘기하는 분석 품질 이런 게 작년보다는 훨씬 월등히 좋아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TAT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작년에는 그렇다 보니 굉장히 길었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줄여놨고 그다음에 설비 측면으로 이제 저희가 템이 셋업이 돼서 이제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또 FIB가 6월달에 한데 신규 설비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인력도 작년보다 한 10여 명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인력과 설비 투자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제가 한 4, 50억은 더 하겠다 이제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템하고 FIB는 제가 추후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력 그렇게 늘고 신규 설비도 넣으면 또 이익은 또 거의 비슷하게 똔똔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들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용 증가폭에 비해서 성장폭이 더 크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매출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아까 분석 품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품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건 뭐 고객 만족도죠. 저희가 사진 하나를 찍어도 어떤 휴대폰 그 카메라 좋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딱 찍었을 때 뭔가 멀리서 찍어도 선명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잘 찍는다고 찍었는데 정성을 들여서 막 이렇게 뭐 했는데 또 불구하고 막상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 흐릿하고 이런 것처럼 고객들한테 제공된 그런 분석 사진이나 이런 게 선명하고 또 고객들이 동의할 수 있을 그런 요게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 고객들이 금방 동의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내는 게 분석 품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건 분석 안 하시겠지만 뭐 이런 물건이 있어서 고장 난 거 같아 분석해 주세요라고 넘겨드리면 물론 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분석 시간들은 대략 한 어느 정도 얼마부터 어느 정도까지 걸립니까? 분석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저희가 단가를 시간당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한두 시간 내에 끝나는 분량들이 많고요. 아, 그래요? 이제 근데 그 분석이 끝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확인됐으니까 또 그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서 원인도 알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딱 왔을 때 이 고장이야 왜 고장 났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보니까 선이 끊겼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깨져나갔거나 막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고객들은 이게 왜 깨졌지? 그거는 추정의 영역이잖아요. 추정이 아니고 이제 잘라보고 그런 거 어디가 메탈이 끊겼는데 이거 녹은 거야 아니면 어디가 부러진 거야 뭐 그러니까 녹거나 부러지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를 명확히 보여주면 이제 그 공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런 형태면은 메탈이 멜팅된 거 뭐 이거는 전기적으로 너무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 칩을 동작할 때 조건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고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 분석까지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한두 건으로 끝나는 게 있고 요거 끝나면 다시 또 그 다음 단계 실제 이제 분석 사이클은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량이 났는데 무슨 불량인지를 모르면 불량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미션 분석이라고 내가 전기적인 신호를 가하면 불량이 난 부위에 뭐 빛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열이 발생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그 부위 위치를 특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불량 위치는 알지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석 위치는 확인을 했고 불량의 유형을 확인해야 되니까 위에서 이제 하나씩 베껴서 우리 디레이어라고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평면으로다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FIB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단면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냥 사이클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레포트를 써서 텍스트로 써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제 고객이 원하면 그건 또 옵션이군요. 레포트 대부분 이제 사진 하나만 달라 원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저희는 또 별로 뭐 그 레포트 요구하지 않는데 레포트 하나 쓰려고 그래도 30분, 40분 이 정도 시간을 써야 되니까.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석 과정이 긴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했고 저렇게 예, 그래서 분석했고. 페이지 수가 2, 30페이지 되는 거는 추가 비용. 수박용 그렇군요. 예, 예. 영어로 써서 줍니까? 한글로 써서 줍니까? 고객이 원하는 영자가 필요하면 영문 레포트로 제공하고요. 그렇군요. 예, 국문이면 국문 레포트 제공하고 그래요. 그것도 종합분석사업본부 안에 이제 다 그런 분들이 다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럼 뭐 일은 어떻게 됩니까? 뭐 순차적으로 어떤 요거 분석하는 사람, 쓰는 사람, 뭐 옮기는 사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명한테 맡겨서 한 명한테 요거 네가 A부터 Z까지 다 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모든 분석 설비를 다 다룰 줄 알고 다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 역량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CT 전문가, 엑스레이 전문가 뭐 아니면 아까 뭐 에미션 전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이나 뭐 결과를 내놓고 그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문가가 또 그 분석을 해서 그런 과정이 다 거치면 종합 레포트를 해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종합분석사업본부의 최대 고객사는 어디입니까? 이런 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뭐 어떤 장비 회사나 어떤 부품 회사는 고객사가 몇 개 딱 정해져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횡으로 확 펼쳐져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가는 좀 낮겠지만 고객군별로 매출은 낮겠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상위 20% 고객이 대부분 매출의 8, 90%를 차지해서 그런 주요 고객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오는 분기에 한두 번 뭐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오는 고객도 있고 예. 상위 20% 고객군이 많습니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뭐 분석 섹션별로 다른데 주로 10개를 안 넣습니다. 10개요. 어떤 회사들인지 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로 FIB, 탭 이런 건 이제 삼성전자, 네. LX레미콘, 네. LG 이노텍, 네. 기타 말만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한국에 있는 부품이나 완성품 대기업들이 큰 고객들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비 회사들도 굉장히 뭐 테스나 뭐 우리가 아는 주성 뭐 이런 네. 다양한 회사들이 또 뭔가를 맡겨서 예. 분석해달라. 그런 뭐 매출 뭐 연 몇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객이 한 30% 40% 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위 한 10개 고객이 대부분 거의 매출을 하고 그렇군요. 한국에 그런 정도의 종합 분석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QRT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요 부분을 비교하고 요 부분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 유사할지 모르게 토탈로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데는 저희 QRT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템 민간기업 최초로 이제 템을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아까 FIB 템 뭐 얘기하셨는데 뭐 좀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봐야 돼요. 이거 현미경 아닙니까? 현미경. 예. 작은 걸 볼 수 있는 거. 네. 근데 템하고 뭐 샘도 있고 뭐 종류가 몇 개 있더라. 몇 개라고 해야 됩니까? 샘, 템 뭐 이렇게 예, 있는데 예. 주로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하면 샘과 템을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템이 좀 더 비싼 거죠. 예, 예. 탭이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예.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자현미경 뭘 들여보려고 이제 요거를 예, 하는 예. 건데 샘은 지금 많이 대부분 갖고 있는 설비들입니다. 네, 네. 샘은 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주사 전자현미경이 샘입니다. 예, 스캐닝 예.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네, 네, 맞습니다. 예. 템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투과 전자현미경.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샘은 우리 전자총이라는 데서 전자를 발생시켜서 가속시켜서 전자를 표면까지 그 주사를 하는데 네. 샘은 표면에 전자를 싸서 그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들을 가지고서 형상을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울퉁불퉁하면은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네. 예, 그 울퉁불퉁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템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이니까 전자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편을 통과를 합니다, 그냥. 안쪽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어떤 표면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 자체를 샘이랑 달리 시편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식빵처럼 가늘게 라밀라라고 하는데 네. 라밀라라는 형태의 그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얇게 그 시편에 전자가 통과하게 해서 관찰하는 게 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투과할 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 뭐 통과하는 애도 있고 거기에 통과하는 있는 애도 있고. 통과 못해서 튀어나오는 놈도 있고 또 통과를 했는데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옆으로 가는 전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통과된 전자는 말 그대로 모양 보는데 그다음에 굴절된 이런 것들은 다른 뭐 예를 들어 격자 구조나 뭐 이런 걸 보는데 아니면 뭐 또 다른 전자는 뭐 이런 형상을 보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샘으로 볼 게 있고 템으로 볼 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는 아.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걸 보는데 템으로 보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템으로 일단 제일 큰 거는요 배율 차이고요. 배율. 예. 배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샘 같은 경우는 수십만 배. 수십만 예. 배? 근데 템은 그거에 또 10배 이상 아, 더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되는 거죠. 아, 예. 지금 옛날에는 뭐 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양을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거를 확대해서 크게 보는 형태라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작아지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뭐 3나노
3나노, 2나노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3나노, 2나노 이런 거는 셈으로 레졸루션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또 예. 그런 아주 미세한 어떤 회로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템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미세한 형태나 형태, 두께. 두께. 그 원자 단위 실제 지금 템 레졸루션 얘기할 때 뭐 0몇 나노 이러거든요. 우리 뭐 TV에 나오지만 1나노 그러면은 그게 5만 분의 1 머리카락에 네. 이 정도인데 실제 탭에서 얘기하는 레졸루션은 뭐 나노 레벨이 아니고 옹스트롱 레벨이거든요. 0.몇 옹스트롱이니까 그 정도 레벨까지 쉽게 얘기해서 원자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템으로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원자 격자 구조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배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템이 셈보다 몇 배나 비쌉니까? 5배? 5배요. 예. 절대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나요? 한 몇십억씩 합니까? 예, 예. 보통 일반적 뭐 쌤도 굉장히 안에 옵션을 어떻게 다냐에 따라 굉장히 뭐 천차만별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단면 관찰용이라고 치면은 한 5, 6억대? 셈이요? 예, 예. 템은 템은 3, 40억. 그렇군요. 예. 열심히 싸게 사야 그 정도. 이것저것 옵션 붙이면 6, 70억까지 갑니다. 예. 템을 사용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QRT 같은 데 말고. 주로 이제 사실 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웬만한 대학에 다 가지고 있고 템을요? 예, 연구기관 뭐 국공립 연구기관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건 연구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로 연구용으로 쓰이는 거고 일부 이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뭐 어떤 수익성을 생각하고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낮 시간에만 운영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설비가 쓸 수 있는 캐파에 비해서 실제 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린다. 보통 3, 4주 막 이렇게씩 기다리고. 그럼 그거를 주로 이제 그럼 할 땐 돈 내고 써야 되는 겁니까? 아, 돈 내고 쓰죠. 돈 내고 쓰는데 대신 조금 싸게? 예, 싼 게 장점이긴 한데 근데 뭐 기다려야 되면. 예, 네.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설비를 사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예, 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서 세금으로 사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 하고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된다고 운영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줄 서가지고 템으로 뭘 봐야 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부분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하는 기업들 다. 그다음에 설비 업체들도 이제 미세한 매칭 패턴이나 뭐 이런 얇은 막대포하는 웨이퍼에다가 우리 심필름이라고 해서 ALD라고 수옹스트롱짜리 뭐 이렇게 대포하는 그런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 그렇군요. 예, 그런 회사들은 그런 다 설비에서 한번 돌려가지고 원자층 증착되어 있는 그 이제 막지를 한번 분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 예, 두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성분 분석이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대기업은 갖고 있어요. 삼성 같은 데는 뭐 수십 대 갖고 있습니다. 뭐 네. 패배도 있고 분석용으로도 있고 패배도 실제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들 예, 자기들이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 갖다 맡겨야 된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예. 템을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작년에 돌아가지고 셋업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네. 예. 지난주부터 일단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서 줄 쓸 필요 없이 여기 와서 그냥 맡겨서 돈 주고. 네, 이제 여기도 놀고 있는 설비는 아니니까 거기보다 훨씬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고객한 최소한 어쨌든 잘 관리돼서 일주일은 넘기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요? 3일 베스트 늦어도 일주일 안에 해줄 수 있도록 일정 관리도 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뭐 교대 근무를 하던 어쨌든 최대한 밖에서 뭐 3주씩 기다리는 그 정도의 수고는 안 하게 하자 이제 이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기업 중에 템 분석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은 한국에서는 없다. 네, 맞습니다. 예. 최초의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거 근데 사실 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렇게 비싸고. 네. 이게 뭐 우리가 도입했는데 과연 수요야 있겠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사놨는데 이거 가동률이 떨어지면 약간 네, 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사실 감가상각이나 운영 인력 네.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굉장히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QRT 와가지고 하는 고객들은 또 돈 많은 회사만 있는 게 아니어서 네. 항상 또 가격을 비교를 하거든요. 어떤 네. 고객들은 3주 기다려도 좀 싼데 살래 이제 이런 고객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감가상각급에 다 고려해서 가격 책정을 못했고요. 그냥 네. 근접하게 그냥 운영 말 그대로 뭐 감가상각하고 인력하고 이 정도 선에서 가격 책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고객들은 이제 기존에 공립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좀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일단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말고 다른 이익은 뭐가 있겠습니까? 빠른 것뿐만 아니고 이제 기존에 또 공공기관에 있던 그런 템들이 대부분 최신 설비를 갖고 있는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도입하신 게 최신 설비입니까? 최신 설비입니다. 최신 설비고 일단 해상도나 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얼마큼 잘 저희가 좀 조그만 거 두 개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네. 근데 그거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이제 해상도라고 하는데 예, 그런 해상도는 거의 뭐 최고
이게 레졸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70피코미터니까요. 나노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 작은 그런 것도 구별해낼 수 있는 해상도여서 한국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이런 서울센터 이런 데도 템이 있죠. 다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꽤 높은 사양의 예. 템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보다도 여기 더 높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는 사실 저희 같은 그런 가격대가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100억이 넘어가는 고가고 가보면 규모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양 자체가 우리처럼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특정 분야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 설비도 굉장히 큽니다. 가속시키는 그 에너지나 이런 것도 뭐 무지 커야 되니까 설비의 덩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반 이런 반도체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기관에 있는 것들은 지금 QRT 거보다는 좀 노후화된 설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도 어떤 템 설비 만드는 회사의 최신 기종이니까 아마 네. 뭐 사양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어디 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서머핏이요. 예. 작년 125억, 올해 170억 예, 목표 하셨는데 거기 이제 템 관련된 것들이 좀 들어간 겁니까? 고려해서 그 목표 잡으셨던 네네. 겁니까? 예. 이제 올해 그 셋업해서 이제 서비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기여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많이 올해는, 알리셔야 되겠네요. 예, 올해는 이제 홍보를 충분히 하고 네.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률도 올리고 뭐 매출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거기 가서 1시간 쓰려고 하면 얼마나 단순 그냥 보는 걸로 1시간 쓴다 하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보는 것만 하면 50만 원입니다. 보는 것만 하는 거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보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에다가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시편 제작을 해야 돼요. 아까 이게 라밀라라고 하는 네. 시편 이렇게 우리 핸드폰처럼 이렇게 얇은 막을 만들어서 이 전자가 요 면을 투과할 수 있는 정도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료를. 예, 그래서 이제 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다 비용들이 다 있는 것들. 예, 그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FIB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지금 시료 제작 과정에서 그게 예, 쓰이는 시료 겁니까? 제작 과정도 있고 아까 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쌤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 부위를 보고자 하면 갈아서 고기를 딱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갈아서 고기에 딱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1마이크로 뭐 0.5마이크로 이런 그 포인트를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FIB는 그 좌표를 딱 지정을 하면 내가 찾아가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팅을 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듀얼 FIB라고 해서 그 옆에 쌤이 붙어 있습니다. 쌤이 장착돼 있어가지고 FIB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단면을 가공을 하면 같이 붙어 있는 쌤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군요. 예,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자르고 보고. 자르고 보고 할 수 있는 그게 FI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분석사업본부에서 지금 올해 뭐 50% 성장한다. 매년 그럼 50%씩 성장하시는 겁니까? 그러기도 어려울 거고 이제 스텝 뭐 2년에 왜냐하면 이제 한번 투자를 매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투자된 설비들이 내년에 자리 잡고 이제 완전히 풀르다가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하고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매출에도 기여하고 이익에도 기여하고 그러면 또 투자가 진행되고 이게 투자를 매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 2년 단위 정도의 사이클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뭐 50%가 아니고 이제 올해 그 설비와 인력으로 안정화해서 약간 램프업하는 단계를 네. 거치면 내년은 뭐 50% 아니고 다 20, 30% 정도 성장을 하고 내년에 30%요? 예. 더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항상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만 늘릴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인력 늘리고 또 네. 설비 투자하고 이러면 또 지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종합 분석 쪽의 주요 설비가 템 아까 지금 소개 올해 이제 도입 이게 굉장히 비싼 설비이고 예. 분석 설비는 굉장히 비싼 설비죠. 네네. 샘도 있겠고 예. FIB도 있고 뭐 또 어떤 게 주요 설비입니까? 이제 전자현미경이 일단 주요 설비고 아까 셈이 별도의 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FIB 그러니까 셈이 들어있는 FIB 설비도 있고 네. 그다음에 템 있고 이거 주로 다 단면을 보거나 표면을 보는 설비들이고 또 저희가 이제 FIB 하나의 기종은 이제 셈이 안 붙어 있는 FIB 단계가 네.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회로 수정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실제 반도체 설계하는 데서 설계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러를 고쳤는데 그 제대로 고쳐진 건지 검증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네. 부분 우리가 이게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회로 네. 수정하고 매스크 만들어서 펩 진행해서 펩아웃 되면 다시 또 제가 제대로 이게 리비전이 됐나 특성 확인도 하고 이러면 보통 시간도 빠르면 2주에서 뭐 한 달 이렇게 걸리고 네. 비용도 마스크도 뭐 몇 억씩 한 장당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예. 탭도 한번 돌려야 되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전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 FIB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 거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리비전을 들어가면 그 실패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검증할 수가 있어서.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샘, 템, FIB 설비 각각 어느 정도씩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쌤은 올해 한 대가 더 들어오고요. 네. 투자를 해서 이제 6월달 정도에 또 신규 쌤이 하나 들어오고 FIB도 올해 하나 발주 나가서 내년 2월달에 또 하나가 더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올 8월 정도에 다시 또 발주 계획이 있고요. FIB. 그 지속적으로 FIB 쪽은 투자를 해나갈 생각이고.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 그 설비를 들여놓고 주문한다라는 얘기는 기존 장비들이 가동률이 거의 100%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네. 저희가 얘기하는 실가동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작업자들 식사 시간, 밤에 잘 때 뭐 빼고 뭐 휴일, 뭐 휴가 이런 거 빼고 나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 실제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그렇군요. 예. 지금 한 그 정도까지 다 차 있다라는 얘기군요. 예, 거의 근접해 있어서 오. 지금 저희가 갖고 신설을 해야 있는 된다. 캐파로는 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30% 좀 아깝네요. 근데 남은 30%. 30%요. 밥 먹을 때랑. 그또 그걸 위해서 또 인력을 뽑을 수도 없으니까. 그또 그 시간 일하라 그러면 또 군계 가면서 일 시킨다고 또 굉장히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시간 너무 아까운데 그 장비에 어쨌든 설비의 가동률 30%가 비어 있다. 그거를 좀 저희도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일반적인 가동률은 왜 그냥 사람이 없어 돌아가는 설비들이 그렇죠. 반도체 설비나 이런 거는 테스트 장비 뭐 이런 것들은 뭐 예, 그냥 그거는 사람이 없어 돌아가거든요. 로딩만 딱 해놓으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내가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데 EFIB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직접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하고 설비하고 동일 시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여서 사람이 없으면 혼자 가동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니어서 그것도 뭐 아무나 붙이는 수도 없고요. 숙련된 그럼요. 예. 그렇죠. 예, 뭐 전문가가 다른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보통 한 2, 3주 뭐 기초교육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3, 4개월이면 굉장히 숙달되게 어느 정도 일을 하는데 이 FIB 쪽은 정말 전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시켜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키는데. 그리고 또 이 미숙한 사람이 설비 쓰다가 혹시 설비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러면 2, 3일 놀면은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올해 종합분석 사업본부 매출 목표 170억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성장하시고 템 서비스를 한국에서 처음 한다. 되게 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들 사실 분석하는 업체들이 뭐 여기저기 난립해 있긴 한데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저가 경쟁 뭐 이런 걸로다가 저가 경쟁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인건비를 싸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 QRT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졌다시피 사원들에 대한 복지나 뭐 임금도 거의 대기업 수준이고 투자도 말 그대로 이렇게 해가서 뭐 그 인건비 가지고서 경쟁하는 건 대표님이 그만하자 그리고 제값받게 하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가를 따져서 이 정도 남들 10만 원 받아도 우리는 20만 원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값을 받자 이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달성해서 또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